검은 상복을 입은 세린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혼 합의서다. 지금 당장 도장 찍어. 시어머니 강 여사가 빈소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어요. 네 가난뱅이 친정이 완전히 망한 지금이 딱 좋은 기회야.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5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끝내버리려는 비정한 시댁.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세린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 숨겨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강남 한복판 8천억 원짜리 빌딩의 진짜 주인은 바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운명을 뒤바꿀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린은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은 시댁에게 어떤 복수를 하게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이세린이 빈소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세린을 따뜻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문상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빈소에는 국화꽃 향기와 향냄새만이 무겁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붓으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아빠, 왜 그리 갑자기 떠나셨어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빈소 입구에서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어요. 세린이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 강 여사가 검은 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에는 조문객다운 슬픔이나 위로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단호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 한지훈이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어요. 한지훈은 세린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고개를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늦은 시간에 어떻게? 세린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강 여사가 세린의 말을 손으로 자르며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바닥에 던졌어요. 이세린, 그거 받아. 서류가 빈소 바닥에 떨어지자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세린이 서류를 주워서 들여다보니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세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이혼 합의서다. 지금 당장 도장 찍어. 강 여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어요. 세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어떤 자리인지 정말 모르세요? 아빠 장례식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딱 좋은 거 아니야. 내 가난뱅이 친정이 완전히 망한 지금이 기회야. 강 여사가 입꼬리를 비틀며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세린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가난뱅이 친정이라니요? 5년 동안 가족으로 지내면서 지금에야 그런 말씀을. 가족? 웃기지 마. 네가 언제 우리 가족이었어? 강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동안은 지훈이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야. 내 같은 거지가 우리 지훈이 출세길 막는 건 더 이상 못 봐. 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독하게 말했어요. 세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너도 정말 어머니 말에 동의하는 거야? 한지훈이 세린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은 채 시계만 들여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세린아, 우리 이제 그만해.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서로만 힘들어. 그만하자고. 세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5년 동안 부부로 산 게 그냥 그만할 일이야? 5년 동안 뭘 했는데? 한지훈이 드디어 세린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한 게 다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도 되나?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가 더욱 독서를 퍼부었어요. 맞아. 5년이든 10년이든 나는 상관없어. 네가 우리 지훈이 출세길 막는 건 이제 끝이야. 제가 언제 지훈이 출세를 막았다는 거예요? 세린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에서 제대로 올라가려면 돈 많은 집 딸하고 재혼해야 한다고. 강 여사가 손가락으로 세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내 같은 거지 집안 딸로는 절대 안 돼. 알겠어? 거지 집안이라니요. 세린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를 왜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어요? 5년 전에는 괜찮았으면서. 그때는 몰랐지. 네가 이렇게까지 쓸모없을 줄은. 강 여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들 뒷바라지는 못할 망정, 돈 한 푼 벌어오지도 못하고. 세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어요. 그럼 최소한 위자료라도. 위자료? 강 여사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우리 집에서 5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았으면서 무슨 위자료야? 제가 밥 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지훈이 뒷바라지 한 게 공짜로 먹고 산 거라고요? 그런 건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뭘 그런 걸로 따져? 강 여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보다 네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할 판이야. 5년 동안 재워주고 먹여줬는데. 세린이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세린에게 마지막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지훈아. 세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안 돼요. 세린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강 여사가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어요. 이혼 합의서에 절대 도장 안 찍어요. 세린이 서류 봉투를 강 여사 발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법원에서 떳떳하게 하자고요. 강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 고집불통이. 네가 뭘 믿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나올 게 뭐가 있어? 한지훈도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어요. 너 혼자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세린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대답했어요. 좋아, 아주 좋아. 강 여사가 한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보자고. 하지만 나중에 울어도 소용없어. 지훈아, 가자. 더 이상 이런 고집쟁이하고 시간 낭비 안 해. 한지훈이 마지막으로 세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린아, 후회하지 마.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두 사람이 빈소에서 나간 후 세린이 다시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제가 잘한 건가요? 정말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세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빠. 정말 무서워요. 세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린이 아버지가 평생 살던 작은 단층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집안을 둘러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세린이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낡은 원목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어요. 연필, 볼펜, 오래된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세린의 손끝이 작은 금속 열쇠에 닿았어요. 이 열쇠는 대체 뭘까? 세린이 열쇠를 들어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평범한 집 열쇠와는 다른 모양이었어요. 세린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안방 옷장, 거실 장롱, 부엌 수납장까지 다 확인해봤지만 맞는 자물쇠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세린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뒤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옷장과 벽 사이 좁은 틈새에 검은색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어머,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세린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 자물쇠에 넣어봤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와 하얀 편지 봉투 한 통이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세린이 편지를 먼저 꺼내서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익숙한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세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평생 숨긴 게 있어. 세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빠가 겉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게 있단다. 세린이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의 제목을 본 순간 세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나, 디 타워 빌딩 소유권 등기부 등본? 세린이 서류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층 건물이 이세린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세린이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의 이름 부분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이름이야? 진짜로? 세린이 다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감정서에는 빌딩의 시가총액이 8천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8천억 원? 8천억? 세린이 너무 놀라서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이게 대체 뭐예요? 편지의 나머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 빌딩은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30년 동안 조금씩 투자해서 모은 거야. 너는 물론이고 지훈이한테도 절대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너 혼자 몫이다. 어려울 때 이 재산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누구한테도 기죽지 말고. 세린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서류 마지막 장에는 빌딩 관리팀장의 명함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진혁 팀장. 세린이 휴대폰을 꺼내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정중하고 깔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D타워 관리팀 최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린이라고 해요. 혹시 제 아빠 이강수 씨 아세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 사장님 따님이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돌아가신 일로 깊이 조의를 표해요. 사장님이요? 우리 아빠가요? 세린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네네, 맞아요. 우리 사장님이 이 빌딩 주인이셨거든요. 이제 따님이 새 주인이 되신 거예요. 세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럼 내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몇 시에 오실래요? 오후 2시쯤 어떨까요? 완전 좋아요. D타워 30층 관리 사무실로 오세요. 1층에서 사장님 전용 엘리베이터 타시면 바로 올라와요. 전화를 끊은 세린이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걸 숨기고 계셨다니요. 세린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댁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였어요. 강 여사하고 지훈이가 이 사실 알면 어떤 표정 지을까? 정말 보고 싶다. 세린이 서류를 다시 조심스럽게 금고에 넣으며 복수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비밀을 철저히 숨겨야 할 때였어요. 이제 진짜 재미있어질 거야. 각오해, 강 여사. 진짜 복수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제대로 되니까요. 세린이 노트북 앞에 앉아
서울 시내 유명 법무법인들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대형 로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세린이 첫 번째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고객님. 혹시 상대방이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지훈이라는 사람인데 한국산업개발그룹 상무로 일하고 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현재 이혼 소송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세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까 홈페이지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나와 있던데요. 그게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세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평양 법무법인입니다. 이혼 소송 건으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한국산업개발그룹.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건은 맡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며들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법무법인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산업개발그룹이라는 말만 나오면 바로 거절당했어요. 세린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마 시댁그룹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클 줄은. 세린이 다시 검색창에 서울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입력했어요. 화면에 수십 개의 법무법인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강태호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사무소가 눈에 띄었어요. 승률 95%, 대기업 상대 승소 전문. 세린이 강태호 변호사의 프로필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형 로펌 출신이지만 현재는 1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분이라면 혹시. 세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강태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세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으로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실까요? 네, 오후 3시는 어떠세요? 사무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세린이 작지만 깔끔한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 있었어요. 이세린 씨시죠? 강태호입니다. 강태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세린이 그의 단단한 악수를 받으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고. 앉으세요. 차부터 드시고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 강태호가 따뜻한 녹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세린이 차를 받아들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다른 대형 로펌들은 모두 거절했어요. 상대가 한국산업개발그룹이라고 하니까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강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산업개발그룹이라고요? 네, 제 남편이 그 회사 상무거든요. 강태호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흥미롭네요. 그 그룹과는 인연이 있거든요. 인연이요? 3년 전에 그 그룹이 중소기업 하나를 부당하게 인수하면서 제 고객이 큰 피해를 봤어요. 그때 정말 비열한 수법을 썼죠. 강태호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복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세린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어요. 그럼 제 사건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자세한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세린이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과 장례식 날의 충격적인 사건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강태호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은 어떠세요?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세린이 잠시 망설였어요. D-타워 빌딩 이야기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시작해보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청구할 거예요. 강태호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편 같은 시각 한국산업개발그룹 본사에서는 한지훈이 어머니 강 여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세린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 들었어? 강 여사가 찬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어요. 네, 어머니. 강태호라는 변호사래요. 강태호? 그게 누군데? 1인 사무소 하는 변호사예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한지훈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세린이 뒤에 별다른 배경이 없다는 얘기네. 그럼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완전히 혼자잖아요. 고작 낡은 집 하나가 전부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강 여사가 안도의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걱정할 거 없겠네.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해도 우리한테는 상대가 안 돼. 맞아요, 어머니. 오히려 소송 비용만 낭비하고 결국 포기할걸요. 한지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한테 확실히 못 박아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찍 포기하라고. 한지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린의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지훈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린아, 변호사 선임했다면서?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현실을 봐. 너한테 뭐가 있다고 우리랑 맞서려고 그래. 소송 비용만 날리고 결국 빈손으로 나갈 거야. 지금이라도 합의하자. 세린이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강태호가 세린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연락 왔나요? 네, 협박하듯이 문자를 보내네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하지만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강 여사가 세린의 옛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씨? 나 세린이 시어머니야.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세린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더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세린이가 이상한 소리 하면 말려줘. 괜히 소송 같은 거 하겠다고 나서는데 정말 걱정돼. 강 여사가 거짓 걱정을 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비슷한 전화를 몇 통 더 건 강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세린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겠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한편 세린은 D-타워 30층 관리사무실에서 최진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빌딩 운영 보고서와 수익 명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지난달 순수익이 얼마나 됐나요? 세린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를 합하면 매월 이 정도 수익이 나와요. 최진혁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50억씩 매달 들어온다고요? 세린이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장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어요. 세린이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매월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정말 부자라는 게 실감나네요. 세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부자 정도가 아니라 서울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이신 거리요. 최진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이혼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세린이 강태호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니
한지훈과 그의 변호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지훈이 세린을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린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한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합의하자. 위자료는 포기하고 말이야. 위자료를 포기하라고요? 세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한테 뭐가 있다고 위자료를 바라는 거야? 오히려 우리 집에서 5년 동안 먹여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판에. 한지훈의 오만한 태도에 세린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세린은 참았습니다. 진짜 반격은 아직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장님이 들어오십니다. 법정 서기가 외쳤고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세린이 한지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뒤바뀔 테니까. 다음 날 오후 2시 세린이 D타워 1층 로비에 서서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30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는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LG화학, 현대건설 등 국내 최고 대기업들의 로고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정말 이 모든 게 내 거라고? 세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로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세린은 자신의 검은 원피스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니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20대 여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최진혁 팀장님께서 30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세린이 어색해하며 말했어요. 네, 물론이죠. 이제 사장님이시니까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세린을 금색 장식이 화려한 엘리베이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와 떨어진 곳에 사장 전용이라고 적힌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3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세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층을 지날 때마다 이 모든 게 정말 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30대 남성이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다. 최진혁입니다. 최진혁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세린이 그의 따뜻하고 믿음직한 악수를 받으며 안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했는데 사장님 아버님께서 생전에 사장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죠. 우리 딸은 언젠가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최진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평생 가난하게 사신 줄로만 알았는데 아버님은 정말 신중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사모님께는 비밀로 하셨지만 저에게는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어떤 계획이요? 사무실로 가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최진혁이 넓은 복도를 따라 세린을 안내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세린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멀리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책상과 의자, 소파까지 모두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이 전망을 보시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우리 세린이가 여기서 당당하게 서울을 내려다볼 날이 올 거야. 그때가 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요. 최진혁의 말에 세린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저에게 사장님 사진도 보여주시고 어릴 때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세린이 창가로 다가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고 사람들은 점처럼 보였어요. 이 모든 걸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최진혁이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가져와 세린 앞에 놓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D-타워 운영 현황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D-타워의 전체 운영 보고서입니다. 임대 현황부터 수익 구조, 입주 기업 정보까지 모든 게 들어 있어요. 세린이 파일을 펼쳐보니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 표가 가득했어요. 솔직히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세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임대 현황부터 보시죠. 최진혁이 첫 번째 페이지를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입주 기업이 총 47개 회사예요. 대부분 대기업 본사나 지사들이고 일부는 외국계 회사들이에요. 47개나 되는군요. 정말 대단해요. 네,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입주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죠. 최진혁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이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최진혁이 목록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동양종합상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체 임대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10개 층을 통째로 쓰고 있죠. 동양종합상사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세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와요. 사실 이 회사가 한국산업개발그룹의 최대 라이벌 기업이거든요. 최진혁의 말에 세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라이벌 기업이라고요? 그럼 남편 회사와 경쟁하는? 네, 맞습니다. 두 그룹이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특히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에서는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세린이 충격을 받아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럼 제가 지금 남편 회사의 라이벌한테서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확히 말하면 사장님이 그들에게 사무실을 빌려주고 계신 거죠. 매월 임대료로만 20억 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20억 원씩이나요? 세린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네, 동양종합상사에서만 그 정도 받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까지 모두 합치면 매월 50억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와요. 50억 원. 매월. 세린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댁에서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는데 아버님께서 30년 동안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조금씩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신 결과예요.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최진혁이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뭔가요? 세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동양종합상사에서 최근에 임대 면적을 더 늘리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어요. 한국산업개발그룹을 완전히 시장에서 몰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세린의 입골 기어기에 묘한 미소가 스며들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더 흥미로운 건 그들이 임대료를 올려서라도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같은 시각
한국산업개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강 여사가 사립탐정과 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린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정확히 뭘 알아냈어? 현재 친정아버지가 남긴 낡은 단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 시세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변호사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강태호 같은 변호사가 공짜로 해줄 리는 없을 텐데. 아마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쉽게 해주거든요. 강 여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역시 가난뱅이는 어디까지나 가난뱅이네. 그럼 그 집마저 압류해버리면 세린이는 완전히 끝이겠군. 압류요? 응.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돼. 그럼 세린이는 살 곳도 없어지고 돈도 못 구해서 완전히 무력해질 거야. 강 여사가 교활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바로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 여사가 소파에 앉아있던 한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서 앉아봐. 네, 어머니. 한지훈이 강 여사 옆에 앉았어요. 세린이 친정집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 거야. 그럼 세린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질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럼 세린이가 알아서 포기하고 합의해달라고 빌어오겠네요. 당연하지.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세린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계속 압박을 넣어야 해. 강 여사가 더욱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요? 세린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더 퍼뜨리는 거야. 아버지 장례 이후로 이상해졌다고 말하고 다니면 아무도 세린이를 도와주려 하지 않을 거야. 아, 그렇게 하면 세린이가 완전히 고립되겠네요. 맞아.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직장 동료들도 거리를 둘 거야. 그럼 세린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지. 강 여사와 한지훈이 서로 보며 악랄한 웃음을 주고받았어요. 이틀 후 세린이 강태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라고 그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세린 씨,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강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에서 당신의 친정집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승인이 났고요. 가압류요? 그게 뭔 뜻이에요? 세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제 팔 수도 없고 담보로 잡을 수도 없어요.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제가 살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거주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으로 돈을 구할 수는 없게 됐죠. 세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정말 치사하고 비열하네요. 이제부터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넣어올 거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구해야. 세린이 강태호의 말을 자르며 일어났어요. 변호사님, 잠시만요. 전화 한 통만 하겠습니다. 세린이 휴대폰을 꺼내서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저예요. 혹시 D-타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장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억 원 정도면 충분할까요? 100억 원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D-타워 가치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요. 세린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은행에서 연락드릴 거예요. 전화를 끄는 세린이 강태호를 바라봤어요.
강태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세린 씨,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100억 원을? 변호사님,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해 볼까요? 세린의 눈빛에 강한 의지와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드디어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혼 소송 변론 기일 당일 아침, 세린이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고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야. 세린이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세린 씨, 준비 다 됐나요? 30분 후에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강태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지금 나가려던 참이에요. 오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카드가 있잖아요. D-타워 말씀이시죠? 맞아요. 상대방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당신이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선 세린이 택시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아버지의 죽음, 시댁의 배신, 그리고 놀라운 유산의 발견까지. 아빠, 오늘 저를 지켜봐 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도착한 세린이 강태호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강태호가 검은 가방을 단단히 쥐고 서 있었어요. 긴장되시죠? 강태호가 세린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조금이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좋은 신호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가방 안에 있는 게 정말 우리의 비밀 무기인가요? 네, 이 서류들로 오늘 모든 게 뒤바뀔 거예요. 강태호가 가방을 토닥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원 로비에 들어서니 한지훈과 강 여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은 고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강 여사는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유명 대형 로펌 출신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세린을 보더니 비웃듯 속삭였어요. 지훈아 봐. 저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법원이잖아요. 한지훈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뭐 어때? 어차피 오늘 끝날 일인데. 강 여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세린이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앞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저들이 얼마나 놀랄지 정말 기대돼요. 세린이 강태호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법정에 입장한 세린이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한지훈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강 여사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세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법정 서기의 외침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가 들어와 판사석에 앉았어요. 착석하세요. 이혼 소송 사건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주장을 해보세요. 한지훈 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피신청인 이세린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낡은 집 하나만이 전 재산이고요. 세린이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더욱이 최근 들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근거가 있나요?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러 지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 이후로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세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거짓말로 자신을 모함하는 게 너무나 뻔했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사가 강태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강태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신청인 측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피신청인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강태호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한지훈과 강 여사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판사님께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호가 서류를 법원 직원에게 건네주었어요. 직원이 그 서류를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가 첫 장을 펼쳐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게 디마이너스 타워 빌딩 소유권 등기부등본인가요? 판사의 말에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돌려 세린을 바라봤어요. 잠깐, 뭔 소리야? 한지훈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그게 뭔 소리예요? 디마이너스 타워가 뭐예요?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강 여사를 제지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계속 넘겨보며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강남 디마이너스 타워 빌딩 전체가 피신청인 이세린 명의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피신청인의 친정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물려주신 재산입니다. 강태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한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린을 쳐다봤습니다. 세린아, 이게 뭐야? 무슨 장난이야?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한지훈을 제지했어요. 이 빌딩의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판사가 강태호에게 물었습니다. 대략 8천억 원 정도로 감정됩니다. 8천억 원? 한지훈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어요. 강 여사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세린이 돈이 어디 있다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퇴정시키겠습니다. 판사가 엄하게 경고했어요. 강태호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빌딩의 월간 수익 보고서입니다. 매월 순수익이 5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월 50억 원? 판사도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세린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법정의 모든 시선이 세린에게 집중됐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저를 가난뱅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법정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청인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한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님, 잠깐만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세린이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요. 분명 가짜 서류일 거예요. 한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강태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 서류들은 모두 법무부 인증을 받은 정식 등기부등본입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등기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판사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서류에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모든 도장과 서명이 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강 여사가 방청석에서 소리쳤어요. 말이 안 돼. 이세린이 돈이 어디 있어. 분명 어디서 가짜 서류를 만든 거야. 방청객은 즉시 퇴정하세요.
판사가 법정 경비에게 신호를 보냈고 강 여사가 법정에서 끌려나갔어요. 어머니, 한지훈이 강 여사를 부르며 따라 나가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일단 재판부터 끝내야 합니다. 판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거를 검토해 보니 피신청인의 경제적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신청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님, 저희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지훈 측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2주 후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을 마무리했어요. 법정을 나온 세린이 복도에서 한지훈과 마주쳤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은 충격과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세린아, 도대체 이게 뭐야? 언제부터 그런 돈이 있었어? 지훈아, 왜 궁금해? 너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세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 부부인데 어떻게 상관없어? 부부? 이혼하자고 한 건 누구였지? 세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한지훈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나를 가난뱅이라고 무시한 건 누구였나? 세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세린아,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혼은 취소하고. 늦었어, 지훈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었어. 세린이 등을 돌리며 걸어갔어요. 세린아. 한지훈이 세린을 붙잡으려 했지만 강태호가 막아섰습니다. 이제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서 하세요. 강태호가 명함을 한지훈에게 건네주었어요. 법원을 나선 세린이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시원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강태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지훈과 강 여사의 표정을 보셨나요? 정말 볼만했어요. 앞으로 더 놀랄 일이 많을 겁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세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저녁, 세린이 D-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와인 2잔을 들고 세린 옆에 다가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네요. 최진혁이 와인잔을 세린에게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세린이 와인잔을 받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동안은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장님, 사업 경영에 대해 더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최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세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릴까요? 부동산 경영부터 투자 전략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어요. 세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며칠 후 세린이 최진혁과 함께 D-타워 사무실에서 경영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들과 경제 전문지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임대료 조정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세린이 노트에 열심히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보통 계약 갱신 시기에 맞춰서 하죠. 하지만 시장 상황을 잘 봐야 해요. 시장 상황이요?
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경쟁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어요. 최진혁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산업개발그룹 같은 경우는 요즘 정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세린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주요 건설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취소되고 있어요. 우리 빌딩에 입주한 동양종합상사가 계속 수주를 가로채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맞아요. 동양종합상사에서 임대 면적을 더 늘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세린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세린이 강태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태호가 커피를 내오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혼 성공 축하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세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건 다른 상담이 있어서예요. 무슨 상담이에요?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요. 강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한국산업개발그룹과 관련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그룹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금난까지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강태호가 컴퓨터로 주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럼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무슨 기회요? 그 회사를 인수하는 거 말이에요. 세린의 말에 강태호가 놀라서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인수라고요? 그 큰 회사를요? 왜 안 돼요? 제가 돈이 없나요? 세린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돈은 충분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일단 가능성부터 알아봐 주세요. 한편 한국산업개발그룹 본사에서는 한지훈이 아버지인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심각함으로 가득했어요. 지훈아, 내 아내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라뇨? 이미 이혼했는데요. 그게 문제야.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한지훈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세린이 D-타워 사장이라는 걸 왜 몰랐어? 그게 저도 법정에서 처음 알았어요. 회장이 책상을 탕 치며 화를 냈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망신당했어. 업계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됐다고.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우리가 그 여자의 빌딩에 있는 경쟁사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강 여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했어. 무슨 소리예요? 이세린이 우리 경쟁사들한테 사무실을 빌려주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린이 아들 지민이와 함께 펜트하우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중학교 1학년으로 세린을 닮아 똑똑하고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혼하자고 했어? 지민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아, 어른들 일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세린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 이제는 힘들지 않아.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거든. 세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아빠 생각 안 나? 솔직히 말하면 안 나. 아빠는 엄마를 진짜 사랑하지 않았거든.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고마워, 지민아. 세린이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린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어요.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린아, 이 돈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라. 세린이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청년 창업 지원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요? 네, D타워 수익금 중에서 매월 10억 원씩 젊은 창업가들에게 지원해 주려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세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빠의 뜻대로 좋은 일에 쓸게요. 며칠 후 경제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D타워 신비의 여성 사장, 청년 창업 지원에 연간 120억 원 기부. 세린이 신문을 보며 뿌듯해하고 있을 때 최진혁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벌써 신문에 났네요. 좋은 일은 빨리 알려줘야죠.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한국산업개발그룹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인수가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세린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럼 바로 강 변호사님께 연락드려 볼까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세린이 전화를 걸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가요? 지훈이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싶어요. 그 돈도 재단에 기부할 거예요. 아,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시겠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세린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린과 지민이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따뜻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보는 서울이 정말 예뻐. 지민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야.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 응, 할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어. 세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최진혁이 테라스로 나와 세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동양종합상사 회장님이 직접 방문하신대요. 직접 오신다고요? 네, 임대 계약을 확대하고 싶어 하세요. 아마 한국산업개발그룹을 완전히 밀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린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하네요. 모든 일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장님이 정말 대단해요.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시다니. 최진혁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세린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우러러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린에게 가장 소중한 건 복수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세린이 지민이와 함께 넓은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민이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와 베이컨, 토스트를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지민이가 포크로 계란을 찍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왜 그래? 아침부터 기운이 없네. 세린이 우유를 따라주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엄마, 어제 아빠가 전화했어.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세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나보고 아빠랑 살면 더 좋은 학교 보내준다고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 지민이가 수저를 놓으며 세린을 바라봤어요. 우리 지민이 고마워. 엄마도 지민이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 세린이 지민이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길고 급한 벨소리였어요. 누가 이렇게 일찍 와?
지민이가 궁금해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모르겠다. 내가 나가볼게. 세린이 슬리퍼를 신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세린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세린님 계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법원 서류 전달건으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세린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법원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세린님이시죠? 법원에서 송달해드릴 서류가 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 관련 서류입니다. 신청인은 한지훈 씨고요. 법원 직원이 두꺼운 갈색 봉투를 세린에게 건네주었어요. 세린이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수령 확인서에 사인 부탁드려요. 세린이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어요. 법원 직원이 돌아간 후 세린이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됐어.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린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민아, 학교 갈 시간 아니야? 세린이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응, 그럼 나갔다 올게. 엄마, 괜찮지? 응,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세린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지민이가 가방을 챙겨서 나간 후 세린이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을 본 순간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양육권 변경 신청서, 신청인 한지훈, 피신청인 이세린. 세린이 손을 떨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신청인의 갑작스러운 거액 재산 취득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성장에 부적절한 환경. 입양 과정에서의 피신청인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 세린이 서류를 꽉 쥐며 분노에 떨었어요. 입양 과정에서 정신적 불안정이라고? 이런 비열한 놈들이. 세린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민이를, 내 지민이를 빼앗으려고. 세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보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세린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데요. 한지훈이 양육권 변경 소송을 걸었어요. 지민이를 빼앗으려고 해요. 전화 너머로 강태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해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함께 대책을 세워봅시다. 30분 후 세린이 강태호 사무실에서 흐트러진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앉아 있었어요. 강태호가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정확히 뭔가요?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크게 세 가지네요. 첫째,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로 인한 환경 변화가 아이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둘째는 당신이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강태호가 두 번째 손가락을 펼치며 말했어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지민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치밀한 공격인데. 강태호가 말을 멈추고 세린을 바라봤어요. 마지막이 뭐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민이의 입양 과정에서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세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입양 기록을요?
그건 정말 사적인 부분인데. 맞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양육권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럴 리 없어요. 지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밤새도록 아픈 지민이 돌봐주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세린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상대방은 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강태호가 안경을 벗고 코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정말로 지민이를 잃게 되는 건가요?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쉬운 싸움은 아닐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시각 한국산업개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강 여사가 연예가 전문 기자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기자님, 제가 정말 중요한 제보를 할 게 있어요. 어떤 제보인가요? 강 여사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디 타워 사장 이세린에 대한 거예요. 강 여사의 목소리에 아기가 가득했어요. 아, 그 신비의 여성 사장 말씀이시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여자가 사실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게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아이를 입양한 것도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었고, 최근에 갑자기 거액의 재산을 얻게 된 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런 거액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스럽지 않나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강 여사가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혹시 더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을 해주실 분이 있나요? 제가 그 여자의 시어머니였거든요.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강 여사가 거짓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말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편 세린이 D 타워 30층 사무실에서 최진혁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안 계획서와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팀장님, 빌딩 보안을 최고 단계로 올려주세요. 지금 당장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장님?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는데요. 최진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린을 바라봤어요. 양육권 소송이 걸렸어요. 앞으로 언론에서 저와 지민이를 집요하게 노릴 거예요. 양육권 소송이라고요? 그럼 지민이 군을. 최진혁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네, 제 전 남편이 지민이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바로 보안팀에 긴급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최진혁이 즉시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보안팀장님? 지금부터 빌딩 보안을 최고 단계로 올려주세요.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CCTV도 추가로 설치하세요. 그리고 지민이 학교에도 연락해 주세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최진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4시 세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민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평소 활발한 지민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민아, 학교 어땠어?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세린이 가방을 내려놓고 지민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민이의 목소리가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한 말해. 무슨 말을? 세린의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입양됐다고 하면서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해. 그리고 엄마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해.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세린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그런 말 듣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정말이야? 나 입양된 거 맞아?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린이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민이의 작은 몸이 세린의 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응. 지민이가 세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맞아. 너는 엄마가 입양한 거야.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세린이 지민이의 젖은 눈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엄마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혈연 관계가 없어도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니? 지민이가 세린에게 더 깊숙이 안겼어요. 엄마, 나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다른 엄마는 필요 없어. 고마워, 지민아.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게. 세린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틀 후 아침, 강태호가 세린에게 긴급히 전화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평소보다 급하게 들렸어요. 세린 씨, 인터넷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세린이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당신과 지민이에 대한 기사가 여러 개 올라왔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린이 급하게 휴대폰으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메인 화면에 자신과 관련된 기사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D-타워 신비 여성 사장, 아이 입양 과정에서 심각한 논란, 갑작스런 8천억 재산 증가, 출처 불분명, 전 시어머니 증언으로 밝혀진 충격적 진실. 세린이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미친 것들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세린이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진정하세요. 바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게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하겠어요. 강태호가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설명했어요. 지민이가 이 기사들을 보면 어떡해요? 학교에서 더 심한 놀림을 당할 거예요. 학교에는 이미 연락해서 주의를 당부했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오후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눈을 빨갛게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다 알아. 인터넷에 우리 이야기가 다 나왔다고 해. 지민이가 세린에게 달려와서 안기며 울었어요. 지민아, 괜찮아. 모두 거짓말이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민이의 절절한 말에 세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지민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세린이 지민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 재판 당일 아침, 세린이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민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세린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판 어떻게 될까? 지민이가 교복을 입고 세린 옆에 서서 물었어요.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민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 거야. 세린이 지민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이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엄마를 믿어. 세린이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1시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정법정에서 양육권 변경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세린이 강태호와 함께 한쪽에 앉고 맞은편에는 한지훈과 그의 변호사가 자리를 잡았어요. 방청석에는 강 여사가 검은 옷을 입고 앉아서 세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법정 서기의 외침과 함께 40대 중반의 여성 판사가 입장했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착석하세요. 양육권 변경 신청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한지훈 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피신청인 이세리는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로 인해 아이에게 혼란스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린이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분노했어요. 또한 사업가로서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 여사가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입양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우려되는 바 신청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한지훈 측 변호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나요? 네, 여러 증인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강태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판사님, 신청인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강태호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피신청인은 현재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린이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세린이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재 D-타워라는 8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월 50억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민이를 위한 장기 교육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고용했고 해외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어요. 세린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월 10억 원씩 청년 창업 지원 재단에 기부하여 사회 공헌도 하고 있습니다. 지민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무엇보다 지민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저녁에는 숙제도 봐주고 있어요. 이때 강태호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판사님, 신청인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신청인이 직접 양육권보다는 금전이 목적이라고 말한 녹취록입니다. 강태호가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법정에 한지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세린이한테는 푼돈이잖아요. 괜히 법정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그럼 양육권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돈이 목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솔직히 지민이 키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녹취록이 재생되자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 녹음한다고 말하지 않았잖아. 한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녹음 내용이 사실인가요? 판사가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한지훈이 말을 더듬었어요. 강 여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이건 음모예요. 세린이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판사가 강 여사를 제지했어요.
이때 법정 문이 열리고 지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지민이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민이 학생, 이쪽으로 오세요. 법원 직원이 지민이를 증인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지민이가 작은 키로 증인석에 앉자 법정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지민이 학생, 긴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요.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민이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누구와 살고 싶나요? 엄마요. 지민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엄마와 살고 싶은가요? 엄마는 저를 진짜 사랑해주거든요. 아픈 때는 밤새 돌봐주시고 학교 일도 항상 챙겨주세요. 지민이의 순수한 말에 법정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아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는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전화할 때도 돈 이야기만 하고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민이의 솔직한 대답에 한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입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혈연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판사가 모든 증언을 들은 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신청인의 녹취록을 통해 볼 때 이 사건은 아이의 복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훈과 강 여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또한 피신청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아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이 본인의 의사를 종합해 볼 때 판사가 잠시 멈추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을 기각합니다. 양육권은 피신청인 이세린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린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민이가 증인석에서 뛰어내려 세린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민아, 우리가 이겼어. 세린이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한지훈과 강 여사는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세린 씨,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지훈 씨의 진짜 목적이 돈이었다는 것에 대한 소감은? 세린이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한지훈과 강 여사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한지훈 씨, 녹취록에서 양육권보다 돈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강 여사님, 며느리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지훈과 강 여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수치심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린이 강태호, 최진혁과 함께 세린 재단 설립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재단 설립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재단 이름은 세린 청년 창업 지원 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세린이 펜으로 서류에 사인하며 말했습니다. 매년 120억 원씩 젊은 창업가들에게 지원하는 거죠? 강태호가 확인하며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최진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한국산업개발그룹이 드디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최진혁이 신문을 세린에게 보여주었어요. 헤드라인에는 한국산업개발그룹 파산, 30년 역사 막 내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린이 신문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동양종합상사에서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가져가면서
한국 산업개발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저희 빌딩도 한몫했네요. 세린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당한 경쟁의 결과라고 봐야죠. 강태호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세린과 지민이가 D-타워 펜트하우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지민이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 회사가 망했다면서? 지민이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뉴스에서 봤구나. 아빠는 괜찮을까? 지민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지민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아빠가 그렇게 나쁘게 굴었는데도 걱정하다니. 세린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아빠였으니까. 우리 지민이가 너무 착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응, 엄마. 나는 엄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식사를 마친 후 세린이 최진혁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사장님, 새로운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떤 투자요? 제주도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예요. 정말 전망이 좋아 보여요. 세린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더 의미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좋아요. 내일 자세한 계획서 보여주세요. 전화를 끊은 세린이 지민이와 함께 테라스로 나갔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졌네. 지민이가 세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세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모든 악연을 끊고 새로 시작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세린과 지민이가 손을 잡고 서울 야경을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3년 후 2027년 봄날의 D-타워 최상층 회장실 세린 인베스트먼트 그룹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린이 긴 회의 테이블 맨 끝에 앉아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국내 최고 기업들의 임원들이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앉아 있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최진혁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며 보고했어요. 이제 그는 세린그룹의 투자 담당 부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 리조트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정보다 6개월 빠르게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률도 85%를 넘어서고 있고요. 세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산 신항만 개발권은 어떻습니까? 정부 승인이 나왔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이사회가 끝난 후 세린이 혼자 회장실에 앉아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똑똑똑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강태호가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세린그룹의 법무 담당 고문이 되어 있었어요. 세린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이사회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아니, 이제는 고문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세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때의 고난이 지금의 강한 세린을 만든 거죠. 강태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민이가 졸업식이라고 했죠? 네, 중학교 졸업식이에요. 오후에 참석해야 해요. 정말 빨라요. 벌써 고등학생이 되다니.
그때 세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민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졸업식 때 답사로 뽑혔어요. 오늘 꼭 와주세요. 세린이 문자를 읽고 환하게 웃었어요. 지민이가 답사로 뽑혔다네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정말 똑똑한 아이죠. 세린 씨를 닮아서요. 그날 오후 세린이 지민이의 중학교 체육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편안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앉아서 졸업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어머니시죠? 안녕하세요. 옆에 앉은 학부모가 세린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정말 모범생이에요. 우리 아이도 지민이 보고 많이 배운대요. 세린이 뿌듯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엄마를 많이 자랑하던데요. D-타워 사장이시라면서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여성 사업가로 성공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때 무대에서 지민이의 이름이 불렸어요. 모범상 김지민 학생. 지민이가 무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키도 많이 자라고 얼굴도 훨씬 의젓해진 지민이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세린과 지민이가 함께 D-타워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엄마,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까? 지민이가 교복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지민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돼. 엄마는 지민이만 행복하면 돼. 저는 국제학교에 가고 싶어요. 나중에 해외 대학도 가보고 싶고.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알아볼게. 세린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엄마, 그런데 최진혁 아저씨랑은 언제 결혼해요? 지민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세린이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몰라요? 최진혁 아저씨가 엄마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민아, 저는 찬성이에요. 최진혁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세린이 얼굴이 빨개지며 지민이를 째려봤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을까? 세린이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수 사장님의 전 비서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세린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비서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버지의 비서요? 네, 사장님께서 따님께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세린이 문을 열고 박철민을 안으로 들였어요. 박철민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다고요? 네,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박철민이 작은 상자를 세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죠? 사장님께서 따님이 진정으로 행복해졌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세린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린이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정말 행복해졌을 거야. 아빠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너를 지켜줬기를 바란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도 된단다. 너의 어머니도 그렇게 바라실 거야.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지민이에게도 전해다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지민이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박철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정말 따님을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따님 걱정만 하셨죠. 고마워요. 이렇게 전해주셔서. 박철민이 돌아간 후 세린과 지민이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엄마의 새로운 사랑도 응원하신대. 지민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지민아, 그런 생각하지 마.
왜요? 최진혁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때 세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진혁이었습니다. 사장님, 지민이 졸업식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모범상도 받고 축하해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함께 하실까요? 세린이 지민이를 바라봤어요. 지민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격려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 어떠세요? 지민이도 함께요. 전화를 끊은 세린이 지민이를 바라봤어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 하자는데? 좋아요. 오랜만에 밖에서 밥 먹어요. 그날 저녁 한강공원의 넓은 잔디밭에서 세린, 지민이, 최진혁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과 음료수가 돗자리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멀리 한강이 흐르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롭네요. 최진혁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는데, 세린이 감개무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고생이 지금의 행복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요. 지민이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도 돼요. 지민이의 말에 세린과 최진혁이 서로 바라봤어요. 지민아, 너 요즘 왜 이러니? 세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최진혁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는 거 찬성이에요. 지민아, 최진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도 지민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3년 동안 사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사장님의 강함, 따뜻함, 지민이에 대한 사랑까지. 최진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 사장님과 지민이와 함께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세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팀장님, 이제는 저를 진혁이라고 불러주세요. 진혁 씨, 세린이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도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고 하셨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세린의 대답에 지민이가 박수를 쳤어요. 와, 드디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한강 위로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한 경제 전문지에서 세린과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그룹 회장 이세린을 만나다. 기자가 세린에게 물었습니다. 3년 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의 성공까지 어떤 비결이 있었나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세린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을 도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세린이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 계획도 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옛 지인들로부터 축하 연락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한지훈과 강 여사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한지훈이 혼자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세린의 인터뷰 기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한지훈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회사가 망한 후 그는 작은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세린에 대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거든요. 그날 밤 D-타워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에서 세린과 지민이가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지민이가 감개무량하게 말했어요. 그래,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세린이 지민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엄마,
진혁 아빠랑 언제 결혼식 올려요? 지민아, 아직 그런 이야기 안 했어. 빨리 해요. 저도 정식으로 아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세린과 지민이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과거의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희망찬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린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버림받은 여자도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당당한 사업가이자 사랑받는 어머니이자 곧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한 여성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된 세린. 그녀의 새로운 전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이혼 서류를 받았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8천억 빌딩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사랑까지 찾기까지.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세린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딸을 지켜주었고 그 사랑이 세린에게 진정한 힘이 되었습니다. 돈이나 복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었어요. 세린은 결국 그것을 깨달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